뭐요? 3억 원이요? 조용한 회의장 복도에 정막을 깨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윤 씨 되시죠? 아버님께서 보증을 서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청천벽력 같은 은행원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 친구가 부탁을 해서 그만. 수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미안하고 지쳐있고 갈라져 있었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올 거예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 인사 전해드릴게요.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회색 소나타 안에 앉아있던 강상윤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였죠. 휴대폰 화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아버님 채무 3억. 이번 주까지 변제 없으면 경매 진행. 3억? 손이 떨렸어요. 상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과거가 밀려왔어요. 어떡하지? 상윤이 자란 곳은 충북 청주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슈퍼가 있었어요. 행복슈퍼라는 이름이었죠. 간판도 오래됐고 가게도 15평 남짓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주 들렀거든요. 상윤이 아버지, 우유 하나만 주이소. 야, 상윤이 어제 시험 1등 했다며? 우리 동네 자랑이요.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웃으며 물건을 건넸습니다. 외상 장부에는 이름이 빼곡했어요. 박순자, 김철수, 이영희. 아버지는 그 장부를 보며 다들 어려운 시절이지 뭐 하고 말하곤 했죠. 상윤은 학교 끝나면 가게에 왔습니다. 초록색 책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과자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새우깡, 포카칩, 오징어 땅콩. 앞뒤를 맞추고 냉장고 음료수도 가지런히 했죠. 그러고는 계산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연필 끝을 입에 물고 수학 문제를 풀다가 손님이 오면 벌떡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참 밝았거든요.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였어요. 아버지가 상윤을 불렀습니다. 상윤아, 이리 와봐.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지 않고 상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날 아버지 목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상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상윤은 공부에 매달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교과서를 펼쳤고 밤 11시까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가게 형광등 아래에서요. 빛나면 박스를 책상 삼아 앉아서요. 겨울엔 손이 시렸어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연필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전교 7등, 전교 5등, 전교 3등. 순위가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웃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한다. 기특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고3 겨울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상윤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외쳤어요. 아버지, 붙었어요. 한국대학교 붙었어요.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캔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냥 상윤을 꽉 껴안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 소식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다음날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떡을 사들고 오는 아주머니,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리는 아저씨들. 상윤이 이 녀석, 우리 동네에서 한국대학 간 거 10년 만이요. 아이고, 잘됐다. 정말 잘됐어. 좁은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윤은 수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던 날이었습니다. 청주역 플랫폼이었어요. 2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상윤아. 아버지가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구겨진 봉투를 상윤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서울 가서 쓰거라.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10장, 10만 원이었어요. 상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가게에서 버는 돈이라는 걸요. 아버지, 이거는 괜찮다. 받아라. 상윤은 봉투를 도로 내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눈빛을 봤거든요. 단호했어요. 체면 지키고 살아라, 상윤아. 아버지가 상윤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남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 네.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출발 경적이 울렸어요. 상윤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윤은 봉투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눈을 뜬 상윤. 다시 현실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문자는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3억? 이번 주까지. 경매. 평생 떳떳하게 사신 아버지가 이렇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가 떠 있었습니다. 청주. 아버지가 계신 곳. 하지만 지금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장모님 댁.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아니 머물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하얀 담장이 보였어요. 장모님 댁이었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된 대문이 나타났어요.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서자 푸른 잔디가 펼쳐졌어요. 넓었습니다. 축구장만 했어요. 잔디는 짧게 깎여 있었고 곳곳에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하얀 파라솔 아래 티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2층짜리 전원주택이 잔디 끝에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외벽에 큰 통창들, 따뜻한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상윤은 차를 마당 한쪽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하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왜일까요? 들어가기가 두려웠거든요.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갈이 깔린 길을 걸었어요. 사각사각. 신발 밑에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상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마당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혼자서 3억이라는 빚을 앞에 두고 상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무너지면 안 돼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나무 바닥이 보였습니다. 원목 마루였어요. 반들반들하게 광이 났습니다. 거실 천장은 높았고 큰 창으로 마당의 잔디가 보였어요. 상윤 씨 왔어요? 2층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왔어. 상윤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푸른 잔디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왜일까요? 갑자기 대학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7년 전 봄이었어요. 한국대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책과 사람. 상윤은 그곳에서 지혜를 처음 봤습니다. 동아리방 책상에 앉아있던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미의 이방인을 읽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1학번 강상윤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 윤지혜예요. 미소가 환했어요. 그날 토론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상윤이 의견을 말했고 지혜가 다른 관점으로 답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이었지만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학교 앞 이디야 커피였습니다. 상윤 씨는 왜 이 동아리 들어왔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해서요. 지혜 씨는요? 저도요.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캠퍼스를 산책했어요.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책 이야기, 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게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지혜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상윤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스타 한 그릇에 38,000원. 스테이크는 6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윤 오빠, 뭐 시킬 거예요? 지혜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아,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지갑에 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오빠, 크림 파스타 맛있어요. 저거 시켜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번 방학에 프랑스 어학 연수 가. 진짜? 나는 작년에 갔었는데 좋더라. 오빠는 방학에 뭐해요? 상윤을 보며 물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대화가 끊겼습니다. 상윤은 물을 마셨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거든요. 4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상윤은 지혜에게 고백했어요. 지혜야, 나랑 사귈래? 학교 뒷산 벤치에서였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윤은 알고 있었어요. 지혜 집이 자기 집과 다르다는 걸요. 한 번은 지혜를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용인이었어요. 여기서 내려줘도 돼요. 지혜가 말했지만 상윤은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붉은 벽돌 대문, 넓은 잔디 마당, 2층 전원주택. 와, 집이 진짜 크다. 부끄러워요. 엄마가 정원을 좋아하셔서. 지혜는 웃었지만 상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청주에 있는 슈퍼가 생각났거든요. 15평짜리 작은 가게, 낡은 간판, 외상장부. 졸업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상윤은 중견 제조업체에 취직했어요. 연봉 3,2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혜 집안과 비교하면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상윤 오빠, 우리 집에 한번 와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지혜가 전화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네. 한번 뵙고 싶으시대요. 전화를 끊고 상윤은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좋은 셔츠를 꺼냈습니다. 회색 재킷도 꺼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용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상윤은 계속 손을 주물렀어요. 땀이 났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잔디밭을 지나 현관 앞에 섰어요. 들어와요. 지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이 컸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상윤 오빠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중년의 여인이 나왔어요. 지혜의 어머니 이문자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인상이 강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상윤이라고 합니다. 상윤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랑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상윤은 느꼈어요. 앉게.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상윤은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장모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혜가 차를 내왔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장모가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가게를 하십니다. 가게? 찻잔 드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네. 슈퍼마켓입니다. 어디서? 충북 청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상윤 오빠 대학 성적 진짜 좋았어요. 학점 4.2 넘었거든요. 지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장모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우리 딸이 좋다면? 한참 뒤에 장모가 말했습니다. 미소는 없었어요.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집을 나올 때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엄마가 원래 그러세요. 지혜가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상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안 좋아한다는 걸요. 차를 몰며 상윤은 백미러로 지혜 집을 봤습니다. 하얀 집이 점점 작아졌어요. 인정받아야 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상윤과 지혜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강남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200명, 신랑 측은 50명 정도였죠. 아버지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왔어요. 새 옷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청주 백화점에서 산 거였죠. 30만 원짜리였어요. 하지만 장모 쪽 친척들 옆에 서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신혼집은 용인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장모님 댁이었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게. 넓으니까. 장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희가 따로. 상윤이 말하려 했지만 장모가 손을 들었어요. 괜히 월세 살면서 고생할 필요 없네. 여기 방도 많고. 단호했습니다. 지혜가 상윤 손을 잡았어요. 일단 여기 있다가 나중에 나가는 거 어때? 그래. 상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추석에 엄마랑 함께 있다가 나중에 본가 가면 안 될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상윤은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20명쯤 됐어요. 지혜 남편이네. 뭐 하시는 분이야? 제조업체 다닙니다. 아, 그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 상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범합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어요. 청주 본가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슈퍼 문을 닫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구나. 네, 아버지. 준비된 음식은 간단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두부 면모. 많이 못 차렸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30분 만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출근이라.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버지는 대문 앞까지 나왔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어요. 홀로 서 계셨습니다. 상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느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강대리, 자네 장모님이 건설회사 하신다며?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부럽다, 진짜. 든든한 백이 있으니.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에이, 겸손 떨지 마. 좋은 거지 뭐. 동료들이 웃었어요. 상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장모가 차를 보고 있었어요. 상윤의 차였습니다. 2010년식 아반떼였죠. 자네, 차가 좀 낡았네. 아, 네. 그래도 잘 굴러갑니다. 내 차 한 대 쓰게. 장모가 열쇠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출퇴근하는데 불편할 것 아닌가. 그냥 쓰게. 차고에는 벤츠 E클래스가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은 열쇠를 받았어요. 손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고마운 건지 아니면 초라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장모 친척들이 모였어요.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강남 땅값이 또 올랐더라고. 우리 회사 신축 건물 지을까 고민 중이야. 이번 분기 매출이 120억 나왔어. 상윤은 소파 끝에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갑자기 작은아버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웃으며 다시 대화가 시작됐어요. 상윤은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이 말랐어요. 밤이었습니다. 침실에서 지혜가 물었어요. 오빠 괜찮아? 응. 왜? 우리 가족이 오빠한테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서. 아니야. 다들 조우분들이셔. 하지만 오빠는 우리 가족한테 너무 조심스러워. 상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응 중이야. 오빠. 지혜가 상윤 손을 잡았어요. 상윤은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윤아. 네, 아버지. 요즘 바쁘지? 아, 네. 좀 바빠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건강해? 네.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래. 끊을게. 통화는 1분도 안 됐어요. 전화를 끊고 상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왜일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상윤은 2층 베란다에 나왔어요. 담배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엔 안 피웠는데 요즘은 가끔 피웠어요. 후,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연기가 흩어졌어요. 마당에 잔디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초록색이 반짝였어요. 이게 맞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살고 있어요. 큰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상윤은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윤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버지 전화번호가 보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화면을 껐어요. 나중에 전화 드려야지.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상윤은 7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었어요.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지혜가 넥타이를 고쳐줬어요. 오늘 회의 있다고 했지? 응. 2시에. 힘내. 잘하고 와. 지혜가 웃었습니다. 상윤은 현관을 나섰어요. 장모가 준 벤치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출근길은 막혔습니다. 평소처럼요.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날씨, 교통, 경제 뉴스. 상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건 8시 50분이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부장님과 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번 분기 실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이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윙.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윤은 급하게 진동을 껐습니다. 윙윙.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상윤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윙윙윙. 멈추지 않았어요. 강대리, 전화 좀 꺼. 부장님이 눈을 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윤은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상윤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한빛캐피탈 김철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보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보증? 상윤의 귀가 쫑긋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이 3년 전에 친구분 사업자금 3억 원 보증을 서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작년에 잠적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증인이신 아버님이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상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억? 이번 주 금요일.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3억 원입니다. 원금 2억 7천, 이자 3천만 원. 금요일까지 변제 안 되면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버지한테 확인 좀. 이미 아버님께 통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윤은 벽에 기댔어요.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벤치까지 걸어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4번, 5번.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방금 전화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 있잖아.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업한다고 돈이 급하다 해서 3억이요? 3억을 보증을 서셨어요? 미안하다, 상윤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상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철수가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나도 찾아봤는데 흔적이 없더라고. 집은요? 슈퍼는요? 담보로 잡혔어. 금요일까지 돈 못 구하면 경매 넘어간대.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흘렀어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상윤아, 미안하다.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윤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억? 금요일까지. 나흘. 회의실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머리는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거든요. 장모님께 말해야 하나? 아니,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상윤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엑셀표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 대리, 괜찮아? 옆자리 김 대리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였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강 대리, 먼저 갈게. 네, 들어가세요. 상윤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상윤은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처가에 말할 수 없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시계를 봤어요. 7시였습니다. 집에 가야 했어요.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8시가 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혜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먹었어? 아, 아직. 빨리 와. 저녁 차려놨어. 응,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내일 지인 빈소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급하게 연락이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상윤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어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지하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용인 전원주택 2층 침실이었어요. 상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혜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윤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긴급대출, 무담보대출, 신용대출. 검색어를 하나씩 쳐봤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출 상품들이 쭉 나왔습니다. 상윤은 하나씩 눌러봤어요. 신용대출 최대 5천만 원. 직장인 특례대출 3천만 원. 턱없이 부족했어요. 3억? 어디서 구하죠? 새벽 2시였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왜 앉아? 응, 일 때문에 좀. 무슨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자. 지혜가 다시 잠들었어요. 상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억, 금요일, 경매, 아버지.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상윤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챙겼어요.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어요. 장모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일찍 나가나 보네. 장모가 말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침은 먹고 가게. 네, 알겠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장모가 미역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많이 먹게. 감사합니다. 장모가 상윤을 봤어요. 잠깐이었지만 눈빛이 머물렀습니다. 상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은행이었습니다. 8시 30분이었어요. 신한은행 강남지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저쪽 창구로 가세요. 30대 여자 행원이었습니다. 명찰에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대출을 원하시나요? 신용대출인데 금액이 좀 큽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억입니다. 김미영 씨의 손이 멈췄어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상윤을 봤습니다. 3억이요? 네. 담보자산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직장은 어디세요?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연봉은 3,200입니다. 김미영 씨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신용 등급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천이요? 네. 그것도 금리가 연 7.5%입니다. 상윤은 의자를 움켜잡았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담보가 있으시면 모를까? 무담보로는 어렵습니다. 상담은 10분 만에 끝났어요. 9시 30분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역삼지점이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최대 4천만 원 가능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채무가 있으시네요? 그것 때문에 한도가 더 낮아집니다. 행원의 말이 귀에 못이 박혔어요. 11시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봤어요. 대학 선배? 아니, 연락한 지 2년이 넘었어요. 회사 동기? 그 친구도 대출받아서 집 샀다고 했어요. 누가 있을까요? 3억을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어요. 상윤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제2금융권이었어요. 저축은행이었습니다. 금리는 연 15%입니다. 15%요? 네. 그리고 최대 한도는 8천만 원입니다. 역시 부족했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대부업체까지 알아봤어요. 간판에 빠른 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어요. 대출 상담. 얼마 필요하세요? 3억입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3억? 담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안 되죠. 우린 최대 5천. 그것도 이자가 월 3%입니다. 월 3%?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5천만 원 빌리면 한 달 이자가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원금은 하나도 안 갚고
이자만 그 정도였어요. 됐습니다. 상윤은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댔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상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은 구할 수 있겠니? 알아보고 있어요. 상윤아,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집은 그냥 넘어가도 돼. 아버지는 괜찮아. 상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고맙다. 전화가 끊겼어요. 상윤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아버지한테라도 가야 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에서 청주까지 2시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용인 전원주택 2층 침실이었어요. 상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옆에서 지혜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청주에 가야 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상윤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빈소에 간다고 했으니 검은색이 맞았습니다. 흰 셔츠를 입었어요. 넥타이는 검은색으로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손이 떨려서 한 번에 안 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휴대폰, 충전기. 뭘 더 챙겨야 할까요? 사실 빈소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는 거였어요. 6시 30분이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상윤이 놀라 말했습니다. 오빠 배웅해야지. 지혜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먹고 가. 아니, 괜찮아. 빈소 가면 제대로 못 먹잖아. 먹고 가. 토스트와 우유를 내왔어요. 상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서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누구 빈소야? 지혜가 물었어요. 응. 아버지 친구분.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대? 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상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였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혜가 말했어요. 응. 장모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왔습니다. 상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장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상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창백한 얼굴. 장모의 시선이 상윤 눈에 머물렀습니다. 충혈된 눈, 다크서클. 몇 초였을까요?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윤을 바라봤습니다. 상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편히 주무셨어요? 응. 장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윤은 토스트를 다 먹지 못했어요. 절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다. 조심히 다녀와. 지혜가 현관까지 따라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잠깐 기다려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였어요.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은색 보온병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재질이었습니다. 500ml쯤 돼 보였어요. 뚜껑이 꼭 잠겨 있었습니다. 빈소에 오래 있어야 하니까 이거 가져가게. 장모가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습니다. 표정도 무덤덤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상윤이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물이 가득 들어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장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손을 뻗어 보온병 뚜껑을 잡았습니다. 돌려봤어요. 뚜껑이 더 단단히 잠겼습니다. 무거울 걸세. 장모가 말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네, 잘 가져가겠습니다. 보온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말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가게. 장모가 말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가방을 조수석에 놓았어요. 보온병 때문에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현관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장모였어요. 창가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평소엔 배웅도 안 했는데. 상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차를 몰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7시였습니다. 차들이 많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날씨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상윤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버지, 3억? 금요일까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수석 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 속에 보온병이 들어 있었어요. 물이라도 마셔야 하나?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목도 안 말랐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청주로, 아버지께로.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게소가 보였어요. 상윤은 차를 세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조수석 가방을 봤습니다. 보온병이 보였어요. 장모님이 챙겨주셨는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었어요. 나중에 마셔야지.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청주까지 1시간. 상윤은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가방 속에는 은색 보온병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채로. 오전 9시였습니다. 청주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행복 슈퍼 간판이 보였어요. 상윤은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슈퍼 문을 열었어요. 딸랑. 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아버지. 안쪽 방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푹 꺼졌고 뺨이 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상윤아. 아버지가 상윤을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상윤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빨간 봉투들이 놓여 있었어요. 채무 독촉, 경매 예정 통지, 최종 통보. 상윤이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채권자가 오늘 오후 2시에 온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직접 온다고요? 응.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4시간 반. 윙.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상윤은 밖으로 나가 받았습니다. 강상윤 씨? 네. 한빛캐피탈입니다. 오늘 2시까지 변제 가능하신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시까지 입금 확인 안 되면 경매 절차 바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상윤은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대학 선배 이철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강상윤입니다. 오, 상윤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빌릴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나? 3억입니다. 3억?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미안, 상윤아. 나도 요즘 집 대출해. 그 정도 큰 돈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회사 동기 박준호. 준호야, 나 상윤이야. 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얼마? 많이 필요해. 얼마나? 3억? 야, 미안. 나도 애 유치원비에 차 할부해. 그런 큰 돈은 무리야. 응, 알았어. 대학 동기 김민수, 회사 선배 정태호, 고등학교 친구 최영민. 한 명씩 전화를 돌렸어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미안해. 어렵다. 그 정도 금액은. 10시가 됐습니다. 11시가 됐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식탁에 팔을 올리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되는구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버지가 상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윤아, 됐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아버지. 상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오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라면을 끓였어요. 하지만 둘 다 먹지 못했습니다. 면발이 불어갔어요. 국물이 식었습니다. 상윤은 창밖을 봤어요. 골목에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평범함이 없었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부업체 찾아봤는데요. 상윤이 말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자가 높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상윤아, 그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래도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라리 집을 넘기는 게 나아. 대부업체 이자는 감당 못해. 상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시 30분이었어요. 마당에 나왔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어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보온병이 보였어요. 장모가 챙겨준 거였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야 하나?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목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맑은 날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 50분이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강철호 씨 계십니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슈퍼에서 나왔어요. 네, 접니다. 한빛캐피탈 김철수입니다.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시까지 3억 변제하시면 경매 철회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없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작았어요. 그럼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십시오. 마당에 앉아있던 상윤은 머리를 감쌌어요. 손가락을 머리카락에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채권자들이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경매 시작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차가 떠났어요.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상윤 옆에 앉았어요.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가방 속 보온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은 채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상윤은 눈을 떴어요.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가 자고 계셨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윤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상윤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잔액을 봤습니다. 850만 원. 3억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다른 은행 앱도 열어봤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대출 가능 한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용대출 최대 5천만 원. 화면을 꺼버렸어요. 소용없었습니다. 윙. 문자가 왔습니다. 한빛캐피탈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 방문 예정. 최종 확인 후 경매 절차 진행.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5시간 반.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잠 못 잤구나.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엌으로 갔어요. 계란을 삶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윤아, 먹어라. 계란 2개와 김치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상윤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오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상윤 옆에 앉았습니다. 상윤아, 네, 아버지. 이제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아버지, 집은 넘어가도 돼. 아버지 혼자 살 방 하나 구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상윤이 소리쳤어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 오후 1시였습니다. 상윤은 혼자 마당에 남았어요.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신 게 물이라도. 중얼거리며 가방을 봤습니다. 보온병이 보였어요. 장모가 챙겨준 거였습니다. 빈손은 오래 있으니 이거 가져가게.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상윤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돌렸어요.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상윤의 손이 멈췄어요.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들어 있었어요. 봉투였습니다. 하얀 봉투. 응? 상윤은 보온병을 흔들어 봤어요.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어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수표였어요. 종이 한 장. 하지만 그냥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상윤은 수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일금 3억 원정. 3억? 상윤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쿵쿵쿵쿵.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냈어요. 필체가 보였습니다. 장모 글씨였어요. 돈이 잠시 부족한 거지 자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네. 자네가 지키려고 한 자존심 그거 충분히 존중하네. 2줄.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상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장모님이 목이 메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구나.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수표를 꽉 쥐었습니다.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요.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돈이 잠시 부족한 거지 자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네. 장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아버지 빚도, 상윤이 얼마나 힘든지도. 왜일까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쪽지가 대답해줬어요. 자네가 지키려고 한 자존심 그거 충분히 존중하네. 당당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남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상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앉아서 보온병을 안고 수표를 쥐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상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표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쪽지도 함께요.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안쪽 방에서 나왔어요. 왜 상윤아? 상윤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밀었어요. 아버지, 해결됐어요. 뭐? 3억입니다. 아버지는 수표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모님이 주셨어요. 사돈이? 네. 아버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상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응? 이건 제가 책임지고 갚을 겁니다. 제 힘으로요. 아버지가 상윤을 봤어요. 상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다 책임질게요. 아버지는 상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수표를 쥔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자네가 지키려고 한 자존심, 그거 충분히 존중하네. 장모 필체였어요.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상윤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마당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이미 알고 계셨구나. 과거가 떠올랐어요. 처음 장모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용인 전원주택에서요. 장모가 상윤을 훑어보던 눈빛, 표정이 굳어지던 순간, 그때 상윤은 생각했었어요.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달랐습니다. 장모는 걱정했던 거였어요. 우리 사위가 남 앞에서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었던 거였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차를 주던 날이었습니다. 상윤, 차가 좀 낡았네. 내 차 한 대 쓰게. 그때 상윤은 상처받았어요. 내 차가 부끄럽다는 거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장모는 배려했던 거였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말라고. 그런 마음이었던 거였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어요. 장모 친척들 앞에서 말했었죠. 우리 사위 좋은 대학 나왔어. 상윤은 그때 불편했었습니다. 왜 나를 자랑하시는 거지?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지금 알겠어요. 장모는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위를 함부로 보지 마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었던 거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몰랐네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돈이 잠시 부족한 거지, 자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네. 당당하게 살라는 거였어요. 남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네가 지키려고 한 자존심, 그거 충분히 존중하네. 하지만 뒤에선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준다는 거였어요. 상윤은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장모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응. 장모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상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받았나? 장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상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빈소일 잘 처리하고 오게. 장모가 말했습니다. 끝까지였어요. 끝까지 상윤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네. 끝내. 전화가 끊겼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상윤과 아버지는 차에 올랐어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한빛캐피탈 지점이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걸어 들어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채무 변제하러 왔습니다. 상윤이 수표를 꺼냈어요. 직원은 수표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강철호 씨 맞으시죠? 네. 3억 원 전액 변제 확인됩니다. 경매 절차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상윤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서명했습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요. 도장을 찍었어요. 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담보 해제 서류는 일주일 내로 발송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났구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끝났어요. 아버지가 상윤을 돌아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상윤아.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슈퍼 앞으로 돌아왔어요.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았습니다.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탁! 캔을 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한 모금 마셨어요. 상윤도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상윤아. 네. 장모님께 잘하거라. 네, 아버지. 그분이 널 정말 아끼시는구나. 상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돈이 잠시 부족한 거지, 자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네. 자네가 지키려고 한 자존심, 그거 충분히 존중하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상윤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서울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자주 올게요. 이젠 정말 자주요. 응. 기다릴게. 아버지와 포옹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상윤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으로, 장목계로, 조수석에 빈 보온병이 놓여 있었어요. 상윤은 보온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정한 사위로서, 그리고 아들로의 시작. 저녁 7시였습니다. 용인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붉은 벽돌 대문이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상윤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마당에 푸른 잔디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조수석에 놓인 빈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상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빨리 왔네? 응. 빈손은 괜찮았어? 응. 상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 방에서 장모가 나왔습니다. 붉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상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윤은 보온병을 2손으로 들었어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윤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장모가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부드러웠어요. 저녁 먹었나? 아직입니다. 부엌에 음식 있네. 데워 먹게. 감사합니다. 장모는 보온병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윤은 매일 출근했어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엔 본가에 전화했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손님들도 많이 왔고, 건강 챙기세요. 그래. 너도. 짧지만 따뜻한 통화였습니다. 주말엔 본가에 다녀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슈퍼 정리를 도왔습니다.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사위, 오늘 저녁에 친척 모임 있네. 장모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장 입고 오게. 네. 상윤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회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맸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어요. 오빠 괜찮아? 응? 오늘 친척들 많이 와. 긴장 안 돼? 상윤은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정말이었어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작은아버님, 사촌들, 친척들 20명쯤 모였습니다. 자네 잘 있었나? 작은아버님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상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네. 예전 같았으면 위축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상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큰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전복구이, 잡채, 각종 나물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장모님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양쪽으로 친척들이 앉았어요. 상윤과 지혜는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자, 다들 잔 들게. 작은아버님이 말했어요. 잔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들었어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가 한창이었어요. 친척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다시 오르던데. 우리 회사 신입 뽑았어. 요즘 애들 참 똑똑해. 상윤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이 잔을 들었어요. 탁! 테이블에 잔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대화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장모님을 봤습니다. 장모님이 상윤을 봤어요. 상윤도 장모님을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장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위 많이 먹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상윤을 봤어요. 상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웃었어요. 그럼 우리 사위 위에 건배.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상윤도 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가 상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장모님이 상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작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상윤도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갔어요. 상윤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지혜와 함께요. 오빠 정말 달라졌어. 지혜가 말했어요. 응? 예전엔 항상 조심스러워했는데 지금은 당당해. 그런가? 응. 좋아. 지혜가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쳤어요. 상윤은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수세미로 깨끗이요. 그때 선반에 놓인 걸 봤어요. 은색 보온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챙겨주셨던 그 보온병이었어요. 상윤은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보온병 안을 헹궜어요. 1번, 2번, 3번. 깨끗이 닦았습니다. 뚜껑도 분리해서 씻었어요. 꼼꼼하게요.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보온병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은색 표면이 부엌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상윤은 보온병을 바라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득 차 있었어요.
의미로, 사랑으로,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마당의 잔디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혜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빠, 빨리 와. 응, 금방 갈게. 상윤은 창가에 잠시 더 섰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청주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용인에 계신 장모님을 생각했어요. 옆에 있는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가족이었어요. 이제 상윤은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지혜가 상윤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응? 사랑해. 나도. 불을 껐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상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내일이요.